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료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치료법들로 인해서 피를 맑게 하고 간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영양물질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같이 다 깨끗하게 하면서 피를 맑게 하는 것이 원천이고, 맑은 피가 우리 몸에 공급되어서 새로 만들어진 세포들은 깨끗하고 좋은 세포로 각 기관과 장부들을 이루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증에서 보면 다몽을 볼 수 있죠. 다몽. 말 그대로 꿈을 많이 꾸는 거예요. 꿈을. 이거 눈만 감으면 잠잘라고 그러면 꿈 때문에 도저히. 그렇죠. 네. 잠자다가 깨는 수도 많고, 또는 이것이 막 좀 더 심해지고 하면 그 꿈에 막 움직이는 그 몽유병 같은 이런 환자들은 말 그대로 자다가 일어나서 막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데, 그러고서 아무 일 없을 때 퍽 쓰러져 자요. 근데 그 상태에 있는 사람 환자를 제가 봤는데 눈에 핏발이 쓰고 벌거면서 눈동자에 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잠자는 상태에서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발산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병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침에 깨어나고 나면 자기가 그런 걸 몰라요. 꿈에 내가 진짜 몽유병이 있었나, 움직였나 몰라요.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합니다. 마치 간질병 환자가 간질 발작을 하고 나면 싹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몽도 치료를 해야 되겠죠. 특히 이런 다몽이나 또는 뭐 이런 뇌에 우리가 생각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러한 질환들은 여러 가지 신경의 자리도 있지만, 또 우리가 뇌수에 특별히 자극을 주는 혈자리가 있었죠. 현종. 우리가 신경을 오면서 배우혈로 현종을 같이 꼭 놔주고, 또 같이 또 여기에 해당되는 비경의 어떤 태백이나 뭐 이런 자리들을 같이 놔줘야 되겠습니다. 태백 또는 뭐 삼음교 중요하죠. 이런 자리 좀 놔주면 치료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심계항진을 보겠습니다. 심계항진. 심계항진은 우리가 주로 갑상선 이상으로 왔을 때, 갑상선 항진증이나 이런 거로 오면 심장이 항진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바싹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저절로, 심계가 저절로 항진되는 건 아니죠.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로 갑상선 이상이나 이런 것으로 왔을 때 주로 이런 심계 항진이 많이 벌어집니다. 또는 어떤 내가 흥분 상태에 오래도록 노출이 된다든지 할 때에는 계속 심계 항진의 상태가 길어진다. 이랬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남들보다는 좀 더 빨리 심계 항진에 도달하고 오래간 그런 일도 생기죠. 이런 것들은 생활 습관을 통해서 바꿀 수 있고, 특히 우리 몸의 호르몬 조절의 문제로, 호르몬의 문제로 이런 심계 항진이 생긴다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발견해서 치료해 주면 되겠죠. 뭐 목주 위에 갑상선은 뭐 주로 비경이나 또는 그 갑상선 자체에 부어있는 혹 자체에다가 우리가 침을 찌르고 앵문에 몇 군데 침자리 해주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치료 잘 됩니다. 심계항진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좌심통. 좌심통, 즉 이제 우리가 흉통이라고 주로 많이 하는데, 흉통, 좌심통이라는데, 가슴이 아프면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아파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벌써 이게 아파서 심통이 온다 이 정도 표현할 정도면 아파서 고개를 수그리고 웅크리고 꼼짝 못합니다. 대굴대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이거로 인해서
협심통 심하게 앓고 있는 분들은 옆에서 누가 이거 가슴을 쳐준다든지 뭐 무슨 어떤 방법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해도 그냥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픈 거예요 본인은. 늘어져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할 기운도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죠. 요즘엔 이런 정도 되면 그냥 119 불러서 차 태워서 병원으로 갑니다. 일단 응급실로. 그런 형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런 환자가 만약에 온다면 그렇게 그러니까 협심증 발작이 주로 새벽에들 많이 오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것을 앓고 있다 하고 약을 오래도록 복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오면 우리가 치료를 해주면 되겠죠. 치료해주면 됩니다. 이게 항상 아픈 게 아니고 갑자기 오는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만성적으로 이 병이 오게 되면 벌써 그분들은 걸음조차 잘 떼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걸음 걷기 힘들 정도로 온몸은 여유에 있고 걸음 걷기 어렵고 모든 운동은 거의 못하죠. 거의 자리에서 누워서 지낼 정도로 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환자들도 역시 우리가 침자 치료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면 홍조. 얼굴이 이제 홍조가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심장에도 문제 있지만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도 똑같이 안면 홍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면 홍조의 질환은 뭐 웬만큼 빨개서 빨갛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냥 이렇게 멀리서 봐도 저 사람 얼굴은 빨개요. 뭐 이렇게 보면 빨갛습니다. 그냥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노래가 뭐 원숭이 뭐는 빨개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보면 빨개요. 빨갑니다. 저한테 오신 분 중에 그 사모가 한 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사모가 그렇게 얼굴이 빨간 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를 봐도 원인을 못 찾아서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의 사모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굴이 빨개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앞에 나서기가 참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신에도 영향을 미쳐서 무슨 우울증 증세가 온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 한 3개월 치료 받았습니다. 약 먹으면서 침 맞고 이렇게 보니까 역시 그 심계에 문제가 있으면서 그 위장의 문제, 비위에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비위와 심을 같이 치료를 해주면서 했을 때 치료가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치료해가지고 하얗게 만들어서 보냈어요. 하얗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 빨개진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모임이나 많은 대중들 앞에 설 때도 이렇게 좀 이렇게 웃음꽃이 피면서 자연스럽게 사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어쨌든 치료 잘 됩니다. 우리 친절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한증을 보겠습니다. 수족냉증, 가슴이 두근거리고 흉통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고 흉통은 우리가 스트레스랑 같이 생각할 수 있죠. 수족냉증. 그래서 우리가 수족냉증 올 때는 아까도 침자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침자를 해주고요. 혈자리를 잘 선택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흉통이 옷은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와 관계에 있다 보고 우울증의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카이로프락틱이 필수고요. 그 다음에 진정시켜주는 혈자리들을 먼저 놔야 되겠죠. 우리가 족삼리나 조구자리가 괜찮습니다. 위경에 있으면서 이 신경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흉통 잘 다스려줘요. 그 다음에 같이 또 놓을 자리로 뇌관과 신문 또는 통리 같이 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에서는 공손혈액, 비경의 공손이 같이 있죠. 이렇게 놨을 때 이런 흉통과 가슴 두근거리는 것은 침 놓으면 즉시 없어지죠. 환자는 되게 편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유침 시간을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이 사람이 계속 아프던 사람이 1시간 정도는 안 아픈 거예요. 그거를 해마에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원위치로 돌아가서 인체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렇게 통증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게 치료될 수 있는 효과를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증을 좀 보겠습니다. 열증에 보면 역시 여기에도 안면홍조가 여기에도 들어가죠. 실증, 열증. 그 다음에 불면증. 요 불면증이 또 이게 사람 잡는 병이죠. 예. 이 불면증이 심하면은 역시 우울증이 같이 옵니다. 역시 위장 나빠져요. 위장 엄청 나빠집니다.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상 앞에 한 숟갈 떠봐요. 보통 입이 깔깔하다 이렇게 시작해갖고 밥도 잘 못 먹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이 불면증이 그렇게 무서운 건데 여기에 겹쳐지는 것이 이런 조현증 같은 우울증 같은 이런 정신적인, 왜냐하면 신명을 주관하니까 이런 게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정말 나 이 잠만 좀 자게 해주면 소원이 없겠다. 이거 하나만 좀 해다오 하고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여기 필리핀에도 한 분이, 그런 분이 지금 환자가 와서 제가 침을 놔줬습니다. 지난주에 침 치료를 해주고 지금 약을 처방해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아마 도착은 했는데 세관에서 못 찾고 있어요. 락다운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저 찾을 거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불면증은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불면증을 우리가 치료할 때 침자는 분명히 여러 군데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신경에서 빼놓지 않고 놓아야 될 곳이 소충, 그 다음에 소부, 그 다음에 우리가 발에는 발 쪽으로 내려가서는 우리가 조해를 놓으면 안 되겠다. 빼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조해. 그 다음에 대장경이 우리 신경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온몸의 전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경의 열결을 빼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위경의 족삼리 또는 조구. 저는 조구를 더 즐겨 사용합니다. 족삼리보다는. 조구. 그 다음에 간경의 태충. 네. 그 다음에 대장경의 또 역시 합고. 이 정도만 해주면, 이 정도만 해주면 불면증은 그렇게 어려운 질병이 아닙니다. 어려운 질병은 아니지만 이 불면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증세가 단순히 몸에 이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면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업과도 관계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꼭 물어봐야 됩니다. 불면증 환자들은. 왜냐하면 현재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아무리 침놔도 그거 잘 안 돼요. 돌아서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심장에는 계속, 이 신명에는 계속적인 이상 증세가 오는 거죠. 이상을 줄 수 있는 인자를 몸에서는 계속 받아들이면서 침 한 방, 두 번 맞아서 낫겠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게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은 치료가 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우리가 상담을 해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허증에서 화병도 볼 수 있었지만 정말 무슨 일을 하나 가져놓고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화병이 돼가지고 이제 스트레스까지 받는 분,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일과 관계된 사람을 만나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죠. 계속 받는 거죠. 그렇다고 뭐 떠나서 살 수도 없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더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담하면서 치유하고 어떤 이런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인자들은 뭐 없애줘라, 또는 뭐 심지어는 저는 뭐 어떤 환자는 직업을 바꾸라까지도 얘기를 해줍니다. 이사를 하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집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고압선 밑에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빨리 이사해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새벽에 춥고 또 겨울 되면 더 춥고 하니까 평생 그 전기장판 그 위에서 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나쁜 면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문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의 말문을 트면서 먼저 상대방 가슴을 열어주고 그것이 무슨 일인가, 어디에서 온 원인인가 우리가 잘 찾아보면 그 불면증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으면서 오래되면 우울증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 더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리를 찾아서 우리가 차단시켜줘야 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이 마르고 물을 좋아한다. 이 꼭 소갈증 비슷하죠, 그죠? 잘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피가 자주 터진다.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자주 나는 정도가 이 정도는 되는데 조금씩 나는 게 아니고 코피가 한번 쏟아지면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막 콸콸콸 쏟아지는 사람 저한테 왔었어요. 양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쏟아져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우선 119 타고 병원을 갔더니 일단 뭘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다가 꺼지를 잔뜩 밀어 넣어놨어요. 꺼지를. 그래서 꺼지가 이만큼 들어가서 꽉 꾸겨가지고 하여튼 꺼지로 압박하는 방법을 해갖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풀러서 뺐죠. 빼고 다 뺐어요. 뭐 이만큼 나와요. 이만큼 꺼지가 여기 코 속에서 이만큼 나와요. 중곡동 우리 그 센터 앞에서 그 길에서 그 과일 장사하시는 분인데 허리가 아파서 침 맞으러 갔다가 한 달쯤 있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서 와보니까 우리 문은 잠겨있고, 거기 일주일에 제가 2번 했거든요. 월요일 목요일 문은 잠겨있고 급하니까 119 타고 양방병원에 갔더니 그렇게 꺼지로 여기 막아놓은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침으로 코피를 멈추고 해줬죠. 침으로 제가 액문 놔줬어요. 액문, 소충 액문, 그 다음에 간사 이런 자리 놔줬죠. 그 다음에 그렇게 놔줬을 거예요. 저 위경에서는 조구, 비경에 태백 이렇게 나서 그걸 멈추게 해드렸는데 합곡도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코피를 멈추게 해줬는데 그 후에 다행히 또 그분이 그때 그 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허리의 문제로 약을 저한테 한 3개월 먹었어요. 3개월 먹으면서 몸이 좀 좋아져가지고 더 이상 재발했다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코피가 나는 환자를 봤는데, 이 코피가 자주 나는 게 아니라 나면은 멈추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누가 보면 뭐 아스피린을 많이 먹어서 피가 멈추지 않냐 이런 게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의 원인은 이 심장의 어떤 원인도 있고 또는 비경맥의 어떤 원인도 있고 비장과 심장의 문제, 또 간장의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것에 관련된 혈자리들에 다 치료를 하고, 특히 코에서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폐경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침자를 했을 때 코피가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어쨌든 이 코피가 특히 어린애들도 자주 나죠. 어린애들, 아직 장부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은 가끔가다 장부의 기능상의 문란 상태가 자주 발생해요. 그럴 때 그것이 코피로 터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터집니다. 그러면 너 좀 무리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쉬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무리를 했든 안 했든 쉬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감정은 뭐 기쁨, 분노, 감정결핍.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 거의 다도 좋고 나쁘고 이런 일 표현하는 것은 신명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기뻐하고 싫은 것은 분노하고, 또 감정이 또 결핍된다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심경에서 심장에서 주체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의 통증과 주차 척추를 보면 어깨, 옆구리, 가슴 답답함, 가슴 통증 이런 거죠. 이런 거 보면 흉추 5번에 있습니다. 흉추 5번에 우리 방광경 지나가는 곳에 1.5천의 심수가 있죠. 심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혈을 보면 유혈은 심수, 모혈, 거월, 원혈은 신문, 정목혈로 소충, 소부, 신문, 용도, 소회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 혈자리들이 우리가 이 신경에는 불과 뭐 9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혈자리들 보면 거의 다 유혈, 모혈, 원혈, 뭐 정형수경합 이렇게 다 해결이 되는데 우리 대부분 다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특히 우리가 좀 더 많이 쓰는 혈자리들이 여기서 보면 심수는 우리가 엎드려 놓고 침이나 뜸을 많이 뜨죠. 주로 뜸을 많이 뜹니다. 저는 그것의 침자는 깊이 관계도 있고 평자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못하면 폐에 막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흉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잘 쓰신 침자를 평자로 하는데 평자보다는 차라리 뜸으로 뜨는 것이 효과가 훨씬 낫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심수는 거의 우리가 뜸으로 제가 다스리고 거걸은 우리가 침자를 좀 하는데 여기도 좀 조심해야 될 자리죠. 예, 깊이 찌르면 안 되고 여기도 뭐 이랍니다. 거걸도 저는 사실 될 수 있으면 침보다는 뜸을 더 권유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문은 많이 놓습니다. 신문 그 다음에 통리 이런 거 많이 놓죠. 신문 통리 그 다음에 소충 소부 많이 놓죠. 소충 소부 땀 많이 나는 사람들 이거 빼놓으면 안 될 자리들이죠. 소충 소부 그 다음에 용도 소회 소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주관절 통증 또는 뭐 엘보 뭐 이런 데에 주로 많이 쓰죠. 관절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병증별로 우리가 허실한혈로 나누어 봤을 때 이제 침자도 이렇게 어떤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생각이 나고 공부를 해야 되겠고 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혈자리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주로 많이 쓰는 혈자리들은 꼭 이렇게 한 번 더 연구를 좀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바라다 보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계되는 근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견갑하근인데 견갑골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름은 하근이니까 엎드렸을 때 견갑골이 이렇게 있으면 그 하근은 전면 봅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렇게 마주 보이는 쪽에 견갑골이 뒤에 있기 때문에 마주 보이는 이곳이 이 몸 전면을 통해서 바라다 보았을 때 견갑골에 붙어 있는 근육이 하근이 되겠죠. 왜 우리가 근육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 근육 속에 혈관이 지나가고 근육 속에 신경이 지나가고 또 근육 속에 우리 몸에 만들어진 혈액들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운동을 하든지 무언가 이렇게 행동을 할 때 먼저는 저장되어 있는 근육들 그 부분에 관련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그 혈액들이 먼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것이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무리가 없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 다음 차에 소요되는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그 다음 동작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 안에 보관되어 있는 그 혈액도 역시 심장에서 보내는 거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근육을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은 단순히 근육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신경이 그 속에 있죠. 혈관이 지나가지요. 또 근육에 파묻힌 것이 역시 뼈죠. 뼈를 붙잡고 있는 것도 근육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뼈
뼈대를 이루고 어떻게 인체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 역시 근육이죠. 근육이 없으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 쏟아지면 생명체라고 할 수 없어요. 모습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수시로 변하는 액체처럼 되겠죠. 사람이 뼈가 없으면. 네. 어쨌든 그 뼈를 붙잡고 있는 것이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이 근육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어디 아파? 어디 침자리 탁 놔줘서 안 아파?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근육과 뼈도 역시 우리 몸이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정체관념에서 인체를 하나의 정체관념으로 봤을 때에 많은 오장육부가 있지만 한 사람이듯이, 역시 인체의 모든 부분 요소들이 있지만 한 사람인 것처럼 인체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근육들도 바라보면 그 근육 안에 인체의 모든 정보들이 다 있다는 거죠. 역시 근육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근육을 경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제가 하다 보니까 어떤 병들은 침으로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근육을 풀어줘야 되고 카이로프락틱을 해야 되고 뼈를 맞춰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동양의학에서도 옛날엔 마사지 개념이 있었죠. 마사지. 마사지 안마죠. 안마. 동양의학에서는 안마, 서양에서는 마사지. 왜냐하면 그 근육을 풀어주는, 그것도 굉장히 효과 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뼈와 근육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외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어디 혈자리 부분에는 어떻게 한다고 혈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안마해주는 혈자리 개념이지, 우리는 경갑하근 이렇게 가잖아요. 경갑하근. 그래서 근의 이름도 좀 어느 정도는 우리 14경맥에 해당되는 관계 근육 정도는 살짝 알고 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갑하근을 이렇게 보면 기시점은 경갑하와 경갑골 전면부에 위치하고, 정지점은 상완골 소결절 어깨 관절랑 하부 절반에 붙여, 신경은 상완 신경총의 후 신경 속으로부터 나온 경갑하신경, 작용은 회전 근개로서 어깨 관절을 안정화, 주로 삼각근 상완 이두근, 상완 삼두근의 장두에 의해 상완 골두가 위로 당겨지는 것을 방지하며 상완골 내전과 내회전에 관하에 뒷주머니에 손 갖다 대기, 이렇게 이랬을 때 이 어깨 관절이 이렇게 돌아가는 관절, 이것이 경갑하근에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경갑하근이 당겨지고 이완되고 수축과 이완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통은 견관절 후면에 뼈가 시리고 집중적인 통증. 견갑골 주변이 이제 이렇게 아픈 분들이 있어요, 주로. 그 다음에 손목부 위에 띠를 두른 듯한 통증. 견갑골에 문제 있는데 손목이 아프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거는 완관절통이다 그래갖고 여기를 바라보고 이제 또 관계된 부위 치료하면 또 낫죠. 그러나 근본 원인은 견갑골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견갑골이 아프다는 것은, 견갑하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심장의 문제라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팔을 흔들면서 보행하실 때 극상근과 더불어 어깨의 통증. 걸을 때 손을 못 흔드는 거죠.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관절 회외시 통증, 손바닥을 베드해야 될 때 손목 통증, 이렇게 일어나려고 할 때 바닥을 짚었더니 손목에 통증이 심하다, 이런 거는 우리가 심장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의 두근거림, 가슴 통증, 어지러움 등도 근육 회복이 되면 증상이 감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견갑하근이 어떤 수축과 이완이 되면서 심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견갑하근이 없어졌어요. 없어져갖고 딱 붙어버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 참 어렵습니다. 그걸 만들어 주려고 참 별거 다 해요. 왜냐면 그 사이에 견갑하근 근육이 있어야 이게 팔 동작도 원활하고, 역시 그 근육은 심장하고 관계되어 있고 심장이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에도 역시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데 그것이 이 견갑골이 딱 붙어 있어서 이것이 완전히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쪽 주위가 아프다 그러면 단순히 흉추의 이상도 있죠.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벌써 당겨지는 거니까 뼈가 틀어지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교정으로 해서 풀어는 줍니다만 역시 이 완전히 거의 밀착되다시피 근육이 소실된 거죠. 그 소실된 근육을 살려주는 운동을 꼭 해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푸시업이고, 푸시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푸시업 하나를 통해서 특히 남성들은 이 푸시업 기능을 통해서 모든 운동 기능이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제가 만났을 때 도저히 그게 안 돼서 그거를 어떻게 조금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안 돼서 진짜 제 손이 안 들어가니까 바쁜 주걱으로 그것을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그 견갑하근에 좀 자극을 주고 만져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 좋아요. 만져주면.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가슴 통증인데 견갑하근을 만져주는 거죠. 어지러움 정도 역시 회복이 되면 증상이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점심을 드시고 한국 시간으로 1시에 다시 중국에서 획기적인 치료 요결, 관상동맥경화와 신장병 등에 관한 치료 요결을 정리를 했는데 오후에 점심 드시고 오후 시간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 경맥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경맥으로 인한 치료법들을 계속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